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정치군사 분석과 성찬영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지난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마치고 김정은이 대의원에 선출됐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선거구 당선자 명단도 공개가 됐죠. 네, 북한은 지난 3월 1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총 687명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 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들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며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참가하였으며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 투표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 선거 결과 발표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는 통상적으로 선거 다음 날 발표되어 왔는데요. 이번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발표는 김정은만 다음 날인 10일에 발표하고 나머지 당선자는 선거 실시 이틀 만인 1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와 같이 선거구의 번호와 함께 명칭을 부여한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이 투표할 때 여동생 김여정이 수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도 대의원에 선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김여정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오르지 않았으며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명단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에는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올랐습니까? 네, 그동안 김정은의 공개활동 시 수행이 잦았던 노동당 부부장급과 군 주요 인사가 대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원로그룹도 상당수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결과가 이름만 공개되다 보니 동명이인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선거도 마쳤고 당선인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요. 언제쯤 이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될까요? 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4월 중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있을 최고인민회의 소집 공고로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외에 김정은 공개 활동을 포함해서 다른 내부 동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김정은의 군 관련 활동 보도가 많았는데요. 지난 11일에는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 당선 인민군 군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12일에는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 경기를 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 17일에는 군종 군단급 지휘성원들 사격 경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훈련을 지도하였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참가했습니다. 인민군 공연 관람 및 사격, 비행훈련 지도 시에는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등 군인사와 당 중앙위 부부장들이 동행하였는데요. 특히 17일 김정은이 인민군 장병들과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하였을 때에는 김여정도 동행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가 됐지요. 네, 남북은 지난 3월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쌍방은 개성공단에서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성공단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제2차 회의 일자는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개성공단 중재제도가 조속히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북한의 다른 대남 동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북한은 지난 3월 11일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당국과 보수 언론들의 비방 중상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우리 당국의 태도와 움직임을 엄밀히 주시해 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도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3월 14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3월 11일에 있었던 우리 측 인사의 김정은 리더십 관련 특강을 문제 삼아 최고 전원과 체제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과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북한이 사실과 다르게 우리 측이 비방 중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한 대로 우리 당국은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북한의 대의원 선거,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미국 관계자의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이 100% 찬성률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 모델이 아니다라고 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의 선거에 주제 넘은 시비라고 3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또한 3월 14일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면 처리해야 하며 선핵 포기가 근간이라고 떠버리지 말아야 하며 인권 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대미 비난 외에 또 다른 대외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집단적 자위권 움직임,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반인류적 범죄라고 지속 비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최근 리비아에서의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 사건은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지난주 북한의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주 북한의 대내, 대남, 대외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대내적으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선전하며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확립 강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마친 만큼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주장을 계속하고 우리 측 주요 인사의 대북 발언이나 언론 보도 등을 비방 중상이라 주장하며 비방 중상 중지 합의 이행 촉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측면에서는 4월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독수리 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 대미 비난을 지속하면서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정세분석국 성찬영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